우리는 항상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쌀나무라는 말을 한다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도시 생활을 주로 하고 농업 현장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쌀이 땅에서 생산되는 자연물이라는 것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바로 가져와서 간단한 조리법으로 밥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농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국민들로서는 이게 공장에서 부대에 담겨서 나오는 그런 물건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벼농사를 지어서 농업을 통해서만 생산이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락슨 농장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 프로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리얼리티 방송 프로다.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또 실제로 실패도 하고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지는 못한, 그 대신에 농업을 하는 농민이 처해 있는 입장,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농민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방송 프로였습니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장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인력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도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1년 농사를 짓는 1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보니까 가장 문제가 날씨구나, 기후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 방송에서는 상당히 넓은 농토를 사람은 뭐 한 10명 이내 정도밖에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았고, 갖가지 무슨 트랙터, 뭐 콤바인, 여러 가지 이런 농기구들, 그런 장비를 사용해서, 또 어떨 때는 아마 비행기는 없었던 것 같고 이렇게 장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돈도 때때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물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행정적인 규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야 한다. 뭐 검사를 통과해야 하기도 하고, 절차를 제대로, 절차에 따른 어떤 진행도 해야 하고,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농사를 지으면서 약을 많이 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작물의 습도가 얼마 범위에 들지 않으면 그거를 추수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나중에 추수한 작물의 등급도 정말 그냥 뭐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을 추수했으면 됐다가 아니고 좀 냉정하게 등급을 매기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제 1년 동안 전체 수확한 것과 들어간 비용과 이런 손익계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장비 이용할 때도 비용이 들고, 또 인력을 쓰게 되면 또 사람, 근로자,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나가고,
곡물을 처음 사오면 그 비용이 들어가고 본인도 노력을 하고 본인의 직접 일을 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전체 생산한 것을 이제 뭐 돈으로 이제 나중에 다 팔고 이렇게 한 데서 비용을 빼고 나니까 144파운드, 이제 배경이 영국입니다. 144파운드가 남았다. 물론 이 농장에서는 자체 생산한 물건을 작은 상점을 두고 직접 거기에서 직거래도 했습니다. 거기도 거기대로 운영비와 이런 걸 빼면 수익이 조금은 있을 것이고 그곳에도 정부 지원금이 있었다. 이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사를 1년 내내 정말 어떨 때는 밤샘 작업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채산성이 낮다 하는 겁니다. 돈을 못 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인 농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벌어서 그거 빼고 나면은 144파운드를 버는 그리고 자기는 1년 내내 거기에 매달려 있고 물론 좋아서 했지만 이거를 할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1년 동안 생산한 게 우리 간단히 비용 빼고 144파운드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농부가 1년 동안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라면 농부가 많이 일을 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나중에 차액이 자기에게 마지막에 떨어지는 돈이 144파운드면은 그냥 앉아서 어디서 다른 물건 한 개 팔아서 144파운드 버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부가 1년 동안 했던 일들을 보면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익이 얼마 남지 않지만 이 사람이 생산한 그게 단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트럭, 그래 큰 트럭 20대 분량의 밀을 생산을 했다. 그거 생산해서 나중에 비용 빼고 나니까 남는 돈이 정말 푼돈이다. 그러면 그 푼돈을 딴 거 해서 돈 갖다 넣어놓고 이자 받아서 벌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진다. 땅은 일을 하지 않고 각종 농사용 장비를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 장비를 가동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도 일이 없을 것이고 물론 농사를 지으면서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농부가 계속 가서 들여다볼 것들도 없었을 것이고 세상에 나오는 트럭 몇십 대 분의 곡물도 없었을 것이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벌이가 된다고 혹은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가. 이거는 만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출발부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농부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지금 144파운드 밖에 못 벌어서 좌절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보다 조금만 더 벌면 그동안 곡식이 익어가는 거, 원하던 때에 비가 내려줘서 다행이다. 혹은 지금 수확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수확을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단순한 괴로운 노동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농업에 있어서 농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농부가 한 일은 144파운드가 아닌 겁니다. 시장에 나간 그 많은 세상에 없던 곡물을 만들어낸, 그리고 그 사람이 농사짓던 농토가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 농사라는 걸 통해서 생산에 다 같이 참가하게 했던 그런 주역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돈은 얼마 못 벌었지만 이 농부가 한 일은 많고 그가 한 일은 참으로 생산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농부가 있어야 한다. 물론 이거는 농부가 아닌 다른 분야의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런 역할을 무엇인가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돈 못 버는 수고하는 농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우리에게 내가 수고하니까 뭔가 나를 챙겨달라고 하지도 않는 농부,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산성이 떨어지는, 이게 산업으로서 아주 변변찮은 산업으로 취급이 돼서는 크게 잘못된 거다. 지금 그대로 되는 거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고 지금 시대에 농사 짓는 방법이 그렇고 결국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계속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농부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옳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 그 농업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농사를 계속할 정도의 지원, 그런 지원은 꼭 해주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농부에게 말하자면 최소 기본 월급을 주는 최소한의 그 정도를 줘서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면 좀 더 벌 수도 있고 내가 이거를 하면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농부에게 농사를 직접 짓는, 노동하는, 그리고 이 생산을 이루어내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지, 이 생산물의 그 비용으로 이 지원금이 생산물의 비용으로 계산이 되고 거기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생산물은 농부가 아무리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줘야 하니까 당신은 중요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가 품질이 나쁜 곡물을 생산했을 때는 돈을 적게 받는 게 옳습니다. 좋은 곡물을 생산했으면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시장 시스템이고, 이 부분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을 보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이런 걸 살리자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시장 시스템, 그 가장 잘 작동되는 시장 시스템을 완벽하지 않은 정부,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로 구성이 된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을 하는 이런 일이 돼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정책은 번번이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산물을 많이 팔게, 수산물이 많이 팔렸으면 해서 정부 지원금을 줘서 수산물을 40% 싸게 한다. 그 40%는 정부가 지원금을 넣어준다. 이런 거. 이 경우에 그 40%는 형성되어 있는 수산물 가격의 40%가 들어갈 겁니다. 그 돈은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세금이 그 물고기를 잡은 사람에게 가느냐? 그게 아니고 대부분은 대형 유통사에 다 떨어집니다.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정부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정부의 지원금이 상품에 직접 개입 들어가게 되면 이 시장이 왜곡되는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일부러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동 시스템이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쌀 이야기, 곡물 이야기를 하는데 농산물을 정부가 매입을 하고 쌀을 사주기로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고 시장을 망치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만큼 일을 잘할 수 없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정부는 무엇인가 하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처럼 시장에 개입하고 또 어떨 때는 다른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일일이 정부가 손을 댄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시진핑의 중국하고 똑같이 한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유착돼 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농업의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 유착하고는 성격이 다르기는 다르지만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은 행정이다. 장사가 아니다. 그 행정의 대상은 국민이다. 국민인 인간이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의 문제, 농민의 문제도 훨씬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농부는 국민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농부가 국민이면 국민인 농부에게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소질이 있는 이런 농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민에게 하는 정부의 지원은 뭐냐? 이거는 농민 복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하겠다. 농민을 사업가처럼 장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시장 개입의 방식으로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가령 농촌에 노인이 있으면 역시 노인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농민이 지금 노령화 이야기를 하는데 농사를 짓는 노인이 있다 하면 그에게는 노인복지 이외에 농민복지가 하나 더해져야 된다. 생산자로서 별도로 줘야 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들 동의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농민이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을 해서 팔고 이익을 남기고 이런 사람과는 다르게 자연의 순환을, 그 흐름을 타면서 그걸 지키고 지켜가는, 그러면서 생산도 하는 그런 특수한 직업이다. 이거를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쌀, 농사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시장 가격이나 또 최종 생산물 여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농촌에서는 농촌 나름대로 농협이라든지 기존의 시스템이 엄연히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겁니다. 곡물 매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필요한 양, 비축해야 할 필요량만을 매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농민의 쌀을 사주는 수단으로 바꾸면 이거는 예산 전용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이 비축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계산을 해서 필요한 만큼 그 목적이 있어서 비축을 하는 것이지, 쌀을 사들이는, 농민을 위해서 쌀을 사주는 목적은 이 곡물 비축의 목적과 다른 것입니다. 쌀을 사주는 정부의 그 행정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쌀 수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좀 그 뜻이 왜곡돼 있는데, 이거는 정부 목적에 의해서 앞으로 이 곡물을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어야 한다든지, 특히 세계적인 그 흉년이라든지 또 세계적인 곡물 식량 부족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비축량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 예산 책정이기 때문에 근거가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농민이 이렇게 돈을 못 버니까 딱 해서 무조건 생산만 하면 다 정부가 수매를 해주자, 이런 그 비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농민에게 이런 농민복지 차원에서 그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주는 농민복지를 베풀어야 하겠다. 또 이런 지원금을 주니까 농사 지으러 와라 하는 유인책으로 쓰지 말자. 그거는 선우가 바뀐 것이니까. 그래서 이미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민복지를 베푸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개발해야 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